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명신산업입니다. 이 기업은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시켜 만든 제품을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이자 테슬라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시면요. 이제 2020년 12월에 상장한 이후에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무려 4배에서 5배 사이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주저앉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나 했지만 이내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반등에 성공을 할지 이렇게 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시면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주저앉고, 여기도 올라가다 주저앉고, 올라가는 척하다 주저앉고,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큰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요번 반등은 좀 찐 반등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뭐 대부분이 최근에 들어가신 분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좀 물려 계시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두루두루 좀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까지도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추세 이어지고 있고,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매매 비중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에서는 아주 크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7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00, 3400, 7700, 8000, 1조 1000, 1조 5000, 1조 7000까지. 그래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어요. 한 번도 줄어든 적은 없어요. 매출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영업이익 보시면 80, 140, 590, 660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요때 한번 꺾입니다. 살짝 꺾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크게 올라주고 있죠. 거의 뭐 여기서 한 2배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단 소폭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순이익도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이제 과거에 올라오다가 한번 크게 꺾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네, 이런 점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면요, 150, 이제 510, 360,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높은 비율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150, 140, 올해는 100까지 이렇게 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일단 과거에는 부채 부담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5, 53, 그 다음에 뭐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크게 기록을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좋아지면서 18, 올해는 28까지 올라오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좋은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좋은 수치죠. 28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수익성 좋고요. 자, 이어서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ROE와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최근에 3년 우상향하고 있는 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배당이 없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도 배당은 없었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자, PER은 7.55배, PBR은 1.84배로 지금은 뭐 저평가도 아닌 고평가도 아닌 적정가치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값받고 있는, 주가가 제값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명신산업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한번 살펴보면요, 작년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굉장히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6.8%, 영업이익은 125.5%, 그러니까 2배가 넘게 늘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02.6%,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한 작년이었고요. 자, 명신산업은 테슬라 협력사로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 등 글로벌 고객사용 매출이 69%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는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를 했고요. 이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죠. 바로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기대감이 생겼다는 부분인데요. 이 탓으로 오늘 보시면요, 자, 13.48% 큰 급등이 나왔었죠. 최근 거래일에
자, 오늘은 이제 휴일이니까 휴장을 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좀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이유가 바로 반값 전기차 기대감이에요. 이게 뭔지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자, 이제 오는 1일, 바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3월 1일이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새벽 4시 50분 정도 지나고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새벽이고 오늘 중으로 발표를 한다니까 현지 시간으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인데, 자, 바로 1일에 투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의 장기 사업 계획인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 그래서 테슬라는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보급형 전기차를 선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형 전기차가 도대체 뭐냐면요, 바로 3,300만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 굉장히 싼 말 그대로 보급형 전기차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 전체 전기차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싸게 나오니까 테슬라가. 자, 다만 이제 과거에 머스크가 사업 목표 타임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반값 테슬라를 천명을 하더라도 실제 도입되는 데까지는 이제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예상까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이 행사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그런 관련된 반값 전기차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진짜 지금 급등이 기대감의 급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어떤 언급을 해주는지, 테슬라 저 관련해서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 조금의 악재인데요. 이제 명신산업이 현재 고가 내 현금이 제대로 쌓이고 있지 않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규모가 좀 급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금이 제대로 지금 쌓이고 있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제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증설을 위한 자금을 외부에서 좀 빌려야 하는 처지는 좀 동사에 있어서 아쉬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조금의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반값 전기차 여기에 관련된 언급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있을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 반드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날 장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이 위험한 구간이라기보다는 뭐 저평가 구간은 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에요. 수익을 내기엔 좀 아쉬운 구간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오늘 있을 이슈가 조금 좋게 나온다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어쨌든 신규 진입은 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하시고 보유자들만 이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세요. 어디까지 보유하시냐면요, 제가 목표 주가는 길게는 못 드려요. 사실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높았던 건 좀 거품이 많이 꼈어요. 이 당시에는 거품이 많이 꼈었고, 상장 이후에 이렇게 많이 내렸음에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 아닌 이유는 과거에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목표 주가는 그래서 높게는 못 드려요. 제가 26,000원 정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 26,000원까지만 좀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렇게 드리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내일 이제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급등이 나오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되겠고요. 어쨌든 그거와 무관하게도 어쨌든 여러분들 한 26,000원까지는 좀 분할로 좀 팔아 가시면서 26,000원까지 최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위에서 물리신 분들 계신다 하시면요, 물론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물타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시 타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지금도 물론 과거에 좀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그러니까 평단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물리신 분들은 좀 구간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3만원 밑에까지 좀 맞춰 주셔야 돼요. 무조건 3만원 밑으로 평단 좀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물을 이전에 못 탔다고 하신다면 그래도 여전히 좀 물을 타셔야 될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이슈가 좀 이제 들어오면서 급등이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잠깐 물 타는 거 보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각자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있을 테슬라 관련 반값 이슈 그 행사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반드시 뉴스 체크하시고 다음날 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